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삼성이 폰을 팔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를 겁니다. 갤럭시 노트 3. 아이고 갤럭시 너무 좋네. 너무 좋. 일본에서 삼성폰이 왜 안 팔리는가? 한국 거라서 안 팔린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갤럭시가 삼성 거잖아요. 그냥 해서 한국 거라서 안 팔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한국 거라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안 사요. 근데 그게 전체적 파이로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삼성은 일본의 백색 가전에서 엄청 빠르게 80년도부터 일본은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영상 쪽에 집중을 하겠다 해가지고 백색 가전이 2000년 초반에 빵선을 해요, 일본에서. 일본이라는 시장은 레퍼런스, 어느 정도 앞으로 이 회사가 계속 믿고 AS를 맡길 수 있느냐, 얼마나 지원이 가능하냐를 상당히 많이 파악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백색 가전은 빤선을 하고 2000년도 중반까지 AV 관계, 가전, 다른 TV라든지 그런 거는 2000년도 중반까지 팔았습니다. 그런데 집중하겠다는 가전도 신통치 않은 거야. 영상 가전도. 그래서 그것도 2000년도 중반에 빤선을 해요. 이게 일단 삼성의 역사예요. 갤럭시 나오기 전까지. 이제 일단 이런 걸 머리에 인풋을 해두고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의 빤스런의 역사를 가진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인데 100만원짜리 가전을 사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빤스런 안 할 거라는 보증을 어떻게 해? 백색 가전 빤스런, 영상 가전 빤스런을 했어. 그런데 스마트폰 진출해서 최신형을 가져왔어. 근데 그게 비싸. 아이폰이랑 동급으로 비싸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부서질 때까지 AS를 해줄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일본이란 프레임을 쥐어치우더라도 한 번 그 시장에서 철수를 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많이 인지를 시킨 다음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마이너스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삼성이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할 때는 왜 빤스랑 해야 됐어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생활하면서 느낀 점인데 제가 어릴 때는 삼성 TV라든지 가정 있었어요.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제 엄마도 아빠도 삼성은 알아요.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는 삼류 가정 삼성.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삼성이 일본에서 진출을 했을 때부터 삼성은 가전업계에서 고급화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가로 진출했어요, 일본에 나라에. 일본의 이제 가전 브랜드 티어를 알려드릴게요. 1티어가 도시바, 그 다음에 파나소닉으로 대표되는 내셔널, 소니, 그 다음에 2티어 이제 히타치, 미쯔비시 전기, 샤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3티어가 산요랑 아이와라는 저가 브랜드가 있어요, 산요. 그러니까 아이와랑 산요가 일본의 대표적인 저가 브랜드예요. 걔들보다 싸게 판 게 삼성이에요, 여러분. 일본에는 가전업계가 너무 많아. 소비자들이 선택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싼 돈 주고 가전제품 사는데 싼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있는 걸 사는 걸 나을까? 아니면은 누가 봐도 고급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주고 사는 게 나을까? 답은 쉽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폰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브랜드로 해요. 브랜드로. 싼마이를 브랜드 전략을 쓰다가 이제 점점 일본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철수를 하게 되는데 철수하기 직전에는 고급화 전략을 갔었어요. 삼성은 사실은. 해외 시장 이미지를 바탕으로 고급화 전략을 썼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고급화를 쓴다 해도 안 팔려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자기가 쓰고 있던 중국제 저가 제품이 어느 날 갑자기 삼성 갤럭시랑 똑같은 가격으로 판다 생각을 해봐요. 팔릴 수가 없어. 해외에서는 마케팅을 치고 이러면 이미지가 바뀌는데 일본은 그렇게 이미지가 안 바뀌어요. 맞아요. 아저씨 아줌마들 아직까지 기억이 있죠. 일본 사람들은 아이폰만 사주잖아요. 삼성은 안 사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이제 갤럭시가 잘 팔리니까 일본에서 잘 팔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안드로이드 폰이 잘 팔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특히 아이폰이 많이 유행을 하죠. 예전에 한국은 아이리버 쓸 때 일본은 아이팟이었어요. 워크맨이 아이팟한테 졌단 말이야. 아이팟이 뚜렷했어 다. 일본 시장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아이튠즈는 있었어요.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아이폰은 들어오기 전에 일본 내에서 기반을 다지고 들어온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 아이폰이 나왔을 때 전화가 되는 아이팟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차피 신형 아이팟 사야 되는데 이 폰을 사면은 음악도 들어주네? 그럼 그걸로 바꿔야지. 맞아. 어차피 아이팟 사는데. 애플의 역사는 아이팟부터 봐야 됩니다. 맞아. 아이폰을 보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미 한번 싸우게 뚜껑 펴놓고 그걸 휴대폰 쪽으로 다 가져간 거야. 그게 이제 애플의 이제 유능한 점이죠.
그러다가 음악을 아예 안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케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패션 아이템으로 애플 자체가 자리 잡게 되고 가져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이 팔리는데 삼성이 안 팔린다를 비교하는 자체가 무의미해요. 전혀 달라. 시장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삼성도 열심히 했습니다. 일본에서. 좀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삼성이 폰을 팔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를 겁니다. 일본은 통신사가 3개가 있습니다. 메이저. NTT 도코모, au,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로 면 소프트뱅크, 이 3개가 있는데, 원래 아이폰이 진출할 때 소프트뱅크랑 단독 계약을 맺고 나왔어요. 스마트폰 시장 나올 때. 지금은 아이폰을 일본 3사 통신사가 다 팝니다. 근데 아이폰이 일본 처음 진출할 때는 손정희 씨가 이제 잡스랑 이 쇼부를 쳐가지고 우리 단독 계약!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만 일본에서 아이폰을 팔아가지고 쉐어를 팍 올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일본에 통신사가 3개 있는데 소프트뱅크가 꼴찌였어. 그럼 1등, 2등 통신사가 도코모랑 au란 말이야. NTT 도코모가 1위였고 au가 2위였고 3위가 소프트뱅크였는데 소프트뱅크가 아이폰 독점을 한 거야. 그럼 1등, 2등은 놀고 있어요. 안 놀고 있어요. 자기들도 뭔가 아이템이 필요하잖아. 여러분, 일본의 당시 최대 통신사가 누구를 밀어줬냐면은 삼성을 밀어줍니다. 갤럭시를 밀어줘요. 이건 아직도 밀어주고 있습니다. NTT가 삼성을 엄청나게 밀어줬어요. 그리고 이 싸움을 붙었는데 누가 이겼죠? 처참하게 도코모가 졌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능 그걸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이폰은 당시 핫한 아이템이 유행 아이템이야. 근데 그거를 흔히 말하는 성능이라든지 단지 통신사에서 이렇게 마케팅을 넘겨볼 그 정도 파이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쉐어가 나쁘진 않습니다. 삼성 자체가. 근데 안드로이드 폰 자체도 당연히 소니랑 샤프랑 도시바도 당시 폰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후지츠도 팔았어요. 이 친구들 다 도코모예요, 참고로. 그 많은 일본 브랜드를 많이 처음에 파는데 아무리 삼성을 밀어준다 하더라도 이 통신사 내에서도 경쟁이 붙어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아이폰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삼성이라면 아이폰이랑 맞짱을 떠야 돼. 근데 일본에서는 아이폰이랑 맞짱 뜰 수는 없어요. 삼성이 맞짱 떠야 되는 거는 소니랑 샤프랑 도시바, 후지츠 이런 다른 안드로이드 폰 운영체제를 쓰는 친구들끼리 맞짱을 뜨는 거야. 그러니까 애플을 사는 사람들은 애플을 가는 거예요. 그쪽은 따로야. 그쪽 파이는. 안 그래도 그쪽에는 안드로이드 시장 가져갈 게 없어요. 시장 파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일본 시장 자체가 삼성이. 그런데도 삼성은 일본을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직까지도 삼성은 일본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기사 있잖아. 삼성이 S6랑 S6 엣지 때부터 로고를 뺐죠. 자, 따잔! NTT 도코모 갤럭시 노트 3. 우리는 이거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제가 아까 말한 도코모 있잖아. 그 도코모가 파는 삼성 갤럭시 노트 3예요. 그런데 제가 노트 3를 쓰다가 2년 후에 기변을 합니다. 이 친구로 기변을 해요. 갤럭시 S6 엣지로 기변합니다. 이때는 소프트뱅크로 제가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노트 3에 비교해서 뭔가 영어 알파벳 없는 거 여러분 못 느끼겠습니까? 알파벳이 뭔가 없죠? 삼성이란 글자가 여러분 여기에 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 삼성을 떼버립니다. 오상 뒷면에 있을 수 있잖아요. 뒷면을 보여줄게. 짠! 뒤에도 S6는 삼성을 안 적어놔요. 그러면 기계 자체도 보자. 이게 노트 3인데 밑에 삼성이 박혀있죠. 오, 삼성. 삼성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도코모라는 글자가 써있어요. 통신사 이름 뒤에 삼성이 박혀있어요. 그런데 S6로 돼서부터는 전면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갤럭시만 있어요. 예. 내가 또 한국에서 쓰이는 여러분 하나 더 갤럭시 삼성 갤럭시 J7 제가 한국에서 쓰고 있는 제가 KT에 쓰고 있는 1등급 있죠? 예, 1등급. 우리는 한국 휴대폰 하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갤럭시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거 J7을 갖고 있어. J7. 자, 샘숭 KT 샘숭 이 킹갓. 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삼성 로고 박히면은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삼성에서는 갤럭시 브랜드 자체에 힘을 주기 위해서 삼성 로고를 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 피셜에 따르면은 갤럭시,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걸 빼고 갤럭시의 케어가 약간 올라갔다는 말도 나와요. 그런데 그런 거는 어디까지나 다 누구의 뇌피셜입니다. 원래 삼성폰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란 마크 때문에 이거 사는 걸 주저했어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 걔들은 원래 삼성폰 안 사는 애들이야. 그 친구들은 일본 제품이라 안 사요. 저는 오직 잡스. 제가 느낀 게는요.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아이폰밖에 몰랐어요. 일본 사람들. 맞습니다. 스마트폰은 아이폰은 거의 고유명사급 일본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샘슨, 소니 뭐지?
였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삼성이 이제 갤럭시 브랜드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S6 일본에서 엣지 나왔을 때 있잖아요. 일본에서 이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이었냐? 삼성이 그때 와신 상담을 합니다. 삼성 로고를 빼버리고 팔 때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통신사 보조금 같은 게 있잖아. 이게 상당히 나쁘지 않았어요. 이런 것처럼 예. 기업 VR도 광고를 하고 일본에서 갤럭시 정말 열심히 일본에서 마케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2015년 겨울부터 해가지고 2016년 초반 때 특히 이제 마케팅을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갤럭시 S6 열심히 팔았는데 이때 나쁘지 않았어요. VR도 내고 와 최신 거 일본에서 왔다. 일본 사람들이 화제였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애플은 VR이 없잖아. 그다음 컴퓨터 연결하는 VR은 너무 비쌌어요. 그런데 샘숭이 이걸 내가지고 당시에 안 쓰던 친구들도 이것 때문에 샘숭 넘어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왔다. 삼성이 일본 시장 안드로이드에서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죠. 삼성 로고를 빼고 브랜드를 바꿔서 약진하려고는 바로 그 시즌 2016년도에 갤럭시 노트 7이 팡팡 빠라바라 빵빵빵 당시 일본 미디어 야후 재팬 톱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공중파 휴대폰이 터졌습니다. 휴대폰이 터졌습니다가 일본에서 대서특필을 합니다. 삼성. 삼성.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아무도 삼성 얘기해주지 않다가 폭발 한번 하니까 위험합니다. 너무 아쉬워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제가 오늘 방금 이게 일본 시장에서 삼성의 이 타이밍입니다.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정말 매몰차게 까입니다. 깜놀. 지금까지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해다가 일하기 유명해집니다. 예전에 빤스러한 메이커였다, 싸구려였다, 그거 불식시키고 드디어 일본 브랜드도 못하는 당시에 최신 엣지 기술도 쓰고 디자인도 깔끔하게 내고 VR도 되고 정말 시장 투자를 많이 하고 드디어 2016년은 삼성이 해다 라고 일본 시장에 들어왔는데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조금 올라가려 하다가 그렇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 삼성이 일본 시장에서 더욱더 고전하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 일본은 실적을 중요시 여깁니다. 터졌다는 실적도 일본 사람들 뇌리에 남아있어요. 저도 회사 다닐, 당시에 제가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내가 그때 내 폰이 S6 엣지였거든. 내가 이거 꺼내놓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 막상 그거 안 터지냐고. 열받아요. 이거 안 터지는데요, 내가 얘기해.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래? 뉴스에서 터진다고 하더라고, 삼성은. 그 생각하는 거야. 삼성 말고 그 기계 노트 만드는 7은 터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삼성은 터진다로 넣는 사람도 있는 이 거예요. 사람들아. 그 사람들은 참고로 애플 쓰고 있었습니다. 예. 그 이유도 삼성이 와신 상담을 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S8입니다. S8도 잘 나왔어요. 잘 뽑혔습니다. 이쁘게. 그리고 S8부터 해가 삼성이 다시 한번 이미지를 복귀시키려고 일본에서 열띤 마케팅을 펼칩니다. TV CM도 많이 하고 삼성이 이 이미지를 바꾸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삼성이 일본 시장에서 찬스가 오래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에서 올해 초에 여러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화웨이라는 친구를 저 친구 못된 친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화웨이가 이슈가 났습니다. 안드로이드라는 자기 화웨이 휴대폰에 업데이트를 못할 수가 있다. 화웨이 폰은 안 된다. 라는 게 일본에서 대서특필이 됐어요. 일본 시장에서 일본 휴대폰이 다 철수를 하고 소니랑 화웨이랑 삼성이 3파전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이 3파전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쳐버렸네? 소니랑 삼성이 2파전. 삼성이 올해 초부터 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갤럭시 S10이 삼성에서 올해 여름에 나왔습니다. 삼성 공중파 CF, 트위터 CF 돈을 투자해가 삼성이 왔다. 갑자기 광고가 많아졌어. 왔다. 화웨이가 주적거리 이 순간에 삼성이 S10 여러분 좋습니다. 바방! 하고 광고를 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ranking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상위에 삼성 갤럭시 왔다. 맞아.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이슈가 떴습니까? 한일 관계에서. 한일 무역 이거 신문에서 TV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한다. 일본에서 잘 나가다가 2016년도에 배터리를 한번 날아가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삼성은 꾸준히 투자를 합니다. 일본 시장을. 투자를 해서 올려요. 화웨이가 들어오고 중국 시장에 저가가 브랜드가 들어오고 가격을 밀리장 올려갑니다. 그리고 일본의 땅값 비싼 일본의 하라주쿠라는 데에 갤럭시 스토어라는 거를 냅니다. 우리도 생방 호가 받고 지구로 왔습니다. 일본의 한번. 젊은 친구들이 모이는 핫플레이스 하라주쿠라는 동네에 빌딩 전체를 갤럭시 S10 다르다. 이번 삼성은 다르다. 2019년도의 삼성은 다르다. 라고 해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땅값 내면서 마케팅도 하고 CF도 쳤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있잖아요. 운이 없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운이 없어요. 일본 시장에서는 운이 없어요. 항상 운이 없어요. 항상 타이밍이 있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삼성이 돼봐요. 가자 이러는데 배터리. 다시 한번 가자 그러는데 이번에 한일 관계.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삼성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한국 가라는데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삼성에 피하는 노력이 있어서 일본 시장을. 우짜든도 일본 시장 해보겠다 이거. 돈을 크게 쏟아붓고 하는데 내가 지금 삼성폰이 몇 개야 지금 이게. 그 저도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유저로서. 나도 갑갑해요. 솔직히 여러분 나도 회사원일 때 있잖아. 내가 이거 삼성폰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박상 그거 무슨 폰이야 이러면 모르시나요? 글로벌 기업 샘숭의 휴대폰입니다. 얇죠? 이러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주제인 왜 일본에서는 삼성폰이 안 팔리는가? 팔릴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팔릴 수 있었고 그만큼의 투자를 많이 하고 일본 통신사랑도 태그를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마케팅을 했어요. 정말 오늘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운이 없습니다. 정말 운이 없습니다. 내가 삼성 마케팅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액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타이밍이 삼성한테 정말 안 좋게 이 시대마다 다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타이밍이 다 좋았더라면 지금 일본 시장도 아마 달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한국 브랜드라서 안 팔린다 라는 거는 꼭 아닙니다. 왜냐? 거기에 대해서는 LG 얘기를 해봅시다. LG.